지난 영상들에서 다니엘과 일라이라는 두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드디어 데어 윌 비 블러드 리뷰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화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잘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점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주인공 다니엘은 영화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여성을 교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 2번, 관심은 있지만 만날 여유가 없었다. 3번, 아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한 가지씩 살펴보죠. 1번,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다니엘이 은을 발견했을 때 장면을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은을 손으로 집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은을 바라보며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말을 한 건데요. 물론 별 의미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후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에게 연애 사랑보다는 자신의 성취가 더 우선순위였던 거죠. 그러나 여성에 아예 관심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별로 없는 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번, 관심이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다.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은 좋은 집과 연애, 휴식 같은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로 미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기 전까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뒤로 미룬 것이죠. 이 인물이 특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고자 할 때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도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이미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다니엘은 목표했던 유니언사와 계약을 마친 후 해안가에서 쉬면서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마을에 있던 어떤 집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가지고 싶었지. 거기서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그 집에서 내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고 싶었지. 이젠 내 집을 지을 거야. 술도 진탕 마시고 여자들과 함께 복숭아 나무춤도 추러 가자고. 피치트리 댄스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니엘은 여기서 드디어 밀어놨던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꾹 참아왔던 거예요. 3번, 아들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들을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누군가 부인에 대해 물으면 사별했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 비밀을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이유 중 전부는 아니더라도요.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아들이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들에게 소홀해질 수도 있고 친아들이 아닌 사실을 HW가 알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일 수도 있죠. 아들을 입양해서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족을 필요로 했던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전에 아들을 입양하게 됐고 이미 자신에게 가족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채워졌고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니엘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과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가 과거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나이가 정확히 묘사되는 부분은 없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건 너무 근거 없는 상상이겠죠. 제가 봤을 때 그에게 어떤 아픈 기억, 안 좋은 기억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어니스트의 재혼이었는지 불륜이었는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이 있었고 주인공에게 이복 동생이 있다는 것은 영화 속 사실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상해보면 만약에 다니엘의 아버지 어니스트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또는 화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어린 시절 다니엘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더 사이도 안 좋았을 거고 반대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충분히 주인공의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왜 스탠다드사에 땅을 팔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거래가 박살난 것은 스탠다드사에서 대표로 나온 틸포드가 아들을 언급하며 다니엘을 개빡치게 했기 때문이지만 다니엘은 이미 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분명 헨리에게 돈을 왕창 벌어서 멀리 떠나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스탠다드사가 제안하는 거래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더 이상 힘들게 일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하던 대로 돈을 왕창 벌어서 멀리 떠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에겐 돈도 중요하겠지만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의 목표와 성취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니엘의 시선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빵빵한 재력으로 사업을 독식하려는 스탠다드사가 굉장히 꼴사나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내 땅을 100만 달러에 사려고 하냐고. 남이 힘들게 해놓은 걸 사는 거 대신에 원하면 직접 땅을 파보는 게 어떻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고 나면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냐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면 물론 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족한다면 대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다니엘의 그릇은 스탠다드사의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작지 않았던 거죠.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사실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원동력은 성취감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자신감이 있고 승부욕도 아주 강한 사람이죠. 이미 큰 성취감을 여러 번 맛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한 선택을 한 것이죠. 다니엘에겐 내가 직접 일하고 나만의 사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팔고 나면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냐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일을 하며 아마 살아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이뤄냈고 이제 멈추어서 누군가 가져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 영화 전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마도 다니엘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찾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가 찾은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옆을 지켜줄 가족이었죠. I'm a family man. I run a family business. This is my son and my partner, H.W. Plainview. 제가 봤을 때 자신을 패밀리맨이라고 소개하는 그에게 진짜 종교가 있었다면 사실 그것은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신을 믿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도 기독교 신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는 편이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다니엘이 종교를 믿지도 않고 확실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인물이 종교 전체와 대립하거나 아니면 종교와 대립하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거나 종교 자체를 완전 혐오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원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 싫어하는 일라이에게 장례식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진심으로 타인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니엘은 일라이 같은 사기꾼 새끼는 절대 존중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선 종교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극대화시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통 비종교인들이 종교인을 불편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끔 신앙을 강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도 이런 상황을 귀찮아하고 피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영화 내용 중 윌리엄 밴디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라고요. 다니엘은 이 말에 이미 받았다고 대답하죠. 아마 기독교에서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밴디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강권하죠. 밴디는 다니엘의 말을 믿지 않았거나 아마도 네가 받은 세례는 진짜 세례가 아니야. 우리 제3계 시교에서 받아야 진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더 풀고 갈 수 있죠. 윌리엄 밴디가 요청했던 대로 전에 만났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이전에 윌리엄 밴디가 땅을 거래하기 전에 한번 방문해달라 했지만 땅값을 올리려는 수작인 줄 알고 다니엘은 무시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만났다면 물론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불렀을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종교에 관한 대화부터 나누었겠구나 하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일라이가 교회를 차리기 전이라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때 만났으면 세례도 안 받으러 가도 되고 괜찮았을 수도 있죠. 어쨌든 자신의 종교를 강권하며 다른 사람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한 이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타인에게는 어떤 묘한 광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주 약과일 뿐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라이의 퇴마쇼, 세례 같은 그 속에서의 집단 광기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취해 아주 오만해진 일라이의 태도는 주인공 다니엘에게 극도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미친 사기꾼 새끼라고 생각했죠. 100년 전 과거가 배경인 영화지만 지금 시대의 현실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일부 종교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 장면들을 통해 영화에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종교의 암적인 부분을 아주 노골적으로 담은 것이죠.
이 장면을 유심히 봐보세요. 일라이가 밥상머리에서 온몸이 흙으로 범벅인 채 저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밥을 먹고 있죠. 이거 늘 일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해소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일라이의 쌍둥이 형제인 폴이 왜 다니엘에게 돈 500달러의 정보를 팔고 가출을 했을까? 집안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런 일라이 같은 놈이 같은 집에 있다면 집 나가고 싶었겠죠. 게다가 가장인 에이블도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고 어쨌든 집안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에선 정확히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폴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되진 않지만 한번 상상해보자면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얼마 안 돼서 폴은 결심했을 거예요. 욕심 많은 일라이가 자신의 몫까지 다 채가기 전에, 또는 폴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안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팔아버리고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저 당시 500달러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까지 나온 거겠죠. 아니면 이 일로 집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이 정말 그 정보를 넘기면서 썬데이 집안에 일라이 같은 놈이 있는데 순순히 다니엘에게 그냥 헐값에 그 땅을 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네 가족은 석유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폴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죠.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모른 채 정보를 팔러 왔을까요? 왜 갑자기 불을 질렀는지 이것도 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인데요. 재미로 여러가지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이상행동인 겁니다. HW는 다치고 난 뒤 평범한 의사해진 차례도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상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에 벌인 이상행동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술 탄 우유를 먹인 다니엘에 대한 분노 때문일 수도 있죠. HW는 술 탄 우유를 먹이는 다니엘에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화가 나서 벌인 불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른들은 엄청 고민하겠죠. 애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이요. 그냥 애들은 불장난을 좋아하니까 밤에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애를 재워놨잖아요. 오히려 새벽에 자야 할 시간에 깨버린 거죠. 막상 불이 붙자 당황하는 HW의 표정을 살펴보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가장 설득력 있는 추측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보면 헨리 쪽으로 불길이 가요. 정확하게는 헨리의 옷과 가방으로요. 좀 이상하죠? 정말 그냥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보죠. 애가 도대체 왜 그랬나? 네 번째 추측은 HW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짬밥이 좀 있다 보니까 관상을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헨리를 봤을 때 이유 없이 재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장난하는 김에 가방에 불을 지른 거죠. 그냥 저 새끼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아주 간단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헨리의 일기장인데요.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장면은 HW가 헨리의 가방을 뒤져보고 일기장을 펼쳐보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보면 일기장을 보다가 이상하게 중간에 총사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 처음 봤을 때 왜 총사진이 나올까? 뭔가 불길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설명이 안 나와요. 아직도 왜 총사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가짜 헨리를 총으로 쏴 죽일 것이라는 복선인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어쨌든 HW도 보고 뭔가 불길함을 느껴서 불을 질렀을 수도 있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장에 무슨 내용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추측은 HW가 지른 불길이 다니엘과 헨리의 사이를 가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이것을 스토리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말고 감독이 남기는 복선, 어떤 상징적인 장치였다, 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두 사람은 글씨를 써서 옆에 수화 통역자가 없이도 충분히 단둘이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추측해보자면 1번, 아이고 그 방법은 몰랐네 일 수도 있죠. 이 둘은 아주 안타깝게도 글씨로 소통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이유는 아니겠죠. 2번, 서로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소통이 되지 않는 둘 사이는 결국 갈라졌으니까요. 음성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했을 때까지는 그 둘은 꽤 잘 맞는 동업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둘 사이는 말이 안 통하던 첫 만남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수화라는 수단이 생긴 후로도 둘 사이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아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아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선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서 전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까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나겠다는 중요한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매우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런 얘기는 네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그런 거죠. 3번, 영화의 진행, 템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강력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둘이 종이에 글씨를 써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화의 템포가 굉장히 느려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 영화는 원작 소설 5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독이 이 소설의 일부분을 각색하여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작에 그리 충실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원작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은 추측이 힘든 의문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밴디는 왜 봐줬는가? 윌리엄 밴디라는 인물은 무슨 이유로 다니엘이 살인한 사실을 덮어줬을까요? 강제로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 이유를 추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자지간 사이는 왜 안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다는 것만 묘사되고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왜 결혼식에까지 부르지 않았을까요? 에이블의 학대로부터 메리를 지켜주고 이뻐해줬던 다니엘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이블과 일라이의 존재 때문에 아마 결혼은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봐요. 하지만 영화에서 반대를 했다는 말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라이는 왜 갑자기 멀리 선교를 떠났을까요? 왜 자신의 교회를 두고 멀리 선교를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기차역에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왜 다니엘이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저 그가 교회를 넓힌 것처럼 확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 설명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탄 기차가 떠나고 다니엘 얼굴에 밝은 햇살이 딱 비출 때 뭔가 우리 마음까지도 후련해지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궁금해서 아쉽게 생각했던 점인데요. 다니엘 플레인뷰라는 인물의 어렸을 적 과거는 거의 묘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 마을에 있던 어떤 멋진 집을 보고 그런 멋진 집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가 그렇게 야망을 가진 인물이 되었는지 단지 그 멋진 집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주인공 삶의 일부분만을 지켜볼 수 있었고 정말 아쉽게도 그의 동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관객은 첫 장면에 홀로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전까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혼자 은을 캐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 걸까? 왜 그렇게 야망이 있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되었는지, 왜 사람들을 잘 믿지 않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유년 시절을 겪었으며 왜 혼자서 가족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됐는지 정말 알고 싶지만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인공 가족에 대한 단서를 한번 쭉 추려보면 1번, 주인공의 고향은 위스콘신주의 폰듀렉. 2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3번, 그리고 다니엘은 집을 떠났다. 사업을 시작하고 지질조사차 캔자스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다니엘은 이유가 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르기 싫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도를 보니까 캔자스 시티는 주인공의 고향 위스콘신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고향 근처에도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다니엘의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 5번, 여동생이 있고 아직 고향 폰듀렉에 살고 있다. 6번, 다니엘의 아버지 어니스트의 혼외 자식인지 재혼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복 동생 헨리가 있다. 그리고 다니엘은 헨리의 어머니의 존재와 이름을 알고 있었다입니다. 이 영화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HW도 똑같이 다니엘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다니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죠. 두 번째, HW가 처음 다니엘과 만났을 때 아기였고 그 둘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죠. 다니엘은 울고 있는 HW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유에 술을 타 먹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HW가 다쳐서 청력을 잃게 되고 그 둘은 다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HW를 재우기 위해 우유에 술을 타서 먹이죠. 세 번째, 일라이는 다니엘에게 아들을 버렸다고 외치게 하고 그 복수로 다니엘은 일라이에게 하나님은 미신이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두 멘트는 모두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은 가족을 잃고 나서 술에 잔뜩 취해 쓰러져 잠듭니다. 동생의 죽음을 알았을 때와 그 다음은 아들이 자신을 떠났을 때죠. 다니엘은 일라이를 쓰러뜨리고 아래로 내려다보고 일라이는 집에 돌아가 에이블을 쓰러뜨리고 아래로 내려다보죠. 헨리는 불이 났다며 다니엘을 깨웁니다. 일라이도 불이 났다며 다니엘을 깨웁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며 다니엘을 깨운 그 두 사람은 모두 다니엘에게 살해당합니다. 석유가 피 같아 보이기도 해요. 마치 땅이 흘리는 검은 피같이요. 그리고 마치 이 때문인 것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의 삶은 마치 저주를 받은 듯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다치고 죽고 불행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것도 영화에서 반복되는 것 중 하나이긴 합니다. 영화의 제목을 봐도 그렇고 피와 석유는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직원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었을 때 일라이는 자신이 축복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아들 HW가 다쳤을 때도 일라이가 또다시 같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자신이 기도를 안 해서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듯 합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몇몇 분들이 영화 대부분의 장면을 놓고서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던데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폐해, 자본주의의 무서움, 자본주의의 광기,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주인공을 아주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죠. 가족까지도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다니엘은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요. 주인공이 재물을 탐했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게 됐다고요. 파멸했다고요. 천박한 것이 영락없는 자본주의자구만. 뭐라? 이 새끼가 진짜 보자 하니까 야 이 이렇게 영화의 거의 모든 상황과 장면들을 자본주의 원툴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라이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봐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주인공은 자본주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요. 물론 각자의 해석은 자유고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자본주의를 상징할 수 있는 또는 자본주의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어떤 세부적인 것도 보지 않고 대부분의 상황과 장면을 다 자본주의라는 이 단어 하나로 환원하기엔 과하다고 생각해요. I'm finished. 영화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I'm finished라는 대사는 자신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을 끝마치고서 후련한 듯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은 일라이를 죽이고 결국 감옥에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땐 헨리를 묻었던 것처럼 어떻게 잘 넘어갔을 것 같다고 상상이 되네요. 어쨌든 그 이후에 주인공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남은 여생을 정말 끝까지 고독하고 술에 취하며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